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실수를 보도록 할게요. 실수에서 먼저 4번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산 도트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항등원과 이의 여건을 구하라 라는 문제예요. 어떤 연산이 주어져 있을 때 먼저 생각해야 될 건 닫혀 있는가 라는 거예요. 닫혀있는 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닫혀있는 거 확인하는 건 아주 간단해요. 그 연산이 어느 집합에서 연산이 정의되어 있는가를 보시면 되는데요. 다음과 같은 연산은 어디에 연산이 정의되어 있는 거죠? 네, 실수 집합에서 정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즉 A와 B를 실수라고 했을 때 그 연산 결과물도 실수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요. 이 주어진 연산에서 어떤 연산이 이루어져 있나를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덧셈이 있고요. 또 덧셈이 있고요. 그 다음 여기 곱셈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나눗셈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근데 실수에서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모두 닫혀 있죠. 즉 얘가 실수고 얘가 실수면 더해도 실수예요. 그 다음에 실수와 실수를 곱해도 실수고요. 실수를 2로 나누어도 또 실수예요. 그러면 결국 또 실수와 실수를 더해도 결국 실수다. 얘는 결국 실수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럼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닫혀있다. 네, closed. 닫혀있는 연산이다 라고 됐습니다. 자, 이렇게 닫혀있는 걸 원래 확인을 먼저 해야 되는데요. 많이 읽기 쉬워요. 근데 닫혀있는 걸 왜 해야 되냐면 우리가 항등원이라든가 여건을 얘기하고 싶다면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여건을 얘기하려면 먼저 항등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항등원을 얘기하려면 먼저 닫혀있는 걸 먼저 보셔야 됩니다. 가끔 학생들 중에서 항등원을 찾기 전에 교환법칙을 먼저 확인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교환법칙과 항등원의 존재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항등원이 있다고 해서 교환법칙이 되는 거 아니고요. 교환법칙이 된다고 해서 항등원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네, 그거를 차이점을 잘 명확하게 하시고요. 이제 문제 풀어가도록 해볼게요. 자, 먼저 항등원을 구하라. 먼저 뭐 해야 돼요? 닫혀있는 걸 확인했어야 되는 겁니다. 즉, 첫 번째 할 거는요. 항등원을 찾고 싶어요. 첫 번째 할 일은 닫혀있는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닫혀있는 거 확인됐나요? 네, 확인됐죠. 됐다. 자, 두 번째 봅시다. 그럼 항등원을 구해야 돼요. 항등원을 알파라고 하기로 했죠. 알파를 구해보도록 합시다. 항등원은요, 어떻게 하냐면요. 항등원의 정의가 뭐냐라고 한다면, 어떤 원소, 임의의 원소에 대하여 어떤 연산을 붙였어요. 어떤 놈을 붙였어. 근데 그 놈이 A가 나오게 된 거예요. 자, A에다가 연산을 한번 반대로도 붙여봤어요. 근데 또 A가 나온대요. 근데 우연히 요 놈과 요 놈이 같더라. 그러면 얘를 항등원이라고 하자라고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을 보고 다들 이렇게 교환법칙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교환법칙은 아니고요. 교환법칙이라는 건요. 어떤 원소 두 개를 잡아도 어떤 원소든지 다 교환이 되는 거예요. 어떤 원소든지. 즉 교환법칙은 뭐냐면요. 어떤 원소든 순서 바꿔도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교환법칙이에요. 근데 이건 어떤 원소에서 다 되는 게 아니고요. 이에 대해서만, 얘만 되면 돼요. 다른 원소는 다 안 돼도 얘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등원만 되면 된다. 기억해 두세요. 교환법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교환법칙이 성립할 때면, 만약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면 이렇게 원래는 두 방향을 다 해야 되는데 교환법칙이 성립할 때는 이 둘 중에 하나만 해도 되겠죠. 얘만. 둘 중에 하나만. 즉 얘만 해도 괜찮다. 언제? 교환법칙이 만약에 성립한다면. 왜냐면 어떤 원소든지 다 된다면 이것도 되겠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굳이 두 방향을 다 볼 필요가 없잖아 라고 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교환법칙 항등원의 구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한번 교환법칙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교환법칙 되는지 확인은 금방 해요. 어떻게 되냐? 반대로 한번 해보는 거죠, 뭐. B 도트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B 더하기 A 더하기 2분의 BA인데,
자, 얘가 얘랑 같은지만 보세요. A 더하기 B, B 더하기 A 같죠? 그 다음에 2분의 A, B, 2분의 B 같아요. 결국 교환 법칙이 성립하네요. 그럼 교환이 된다? 아, 교환이 된다. 교환이 된다. 그렇다면 두 방향 다 보지 말고 요거 하나만 봐보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요거 하나만 보세요. 어떤 원소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번 도트 해야겠죠? 항등은 뭔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2라고 할까요? 2를 했더니 얘가 A가 나오는 거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식을 전개해 봅시다. 요 연산 그대로 갈게요. A 더하기 2 더하기 2분의 AE가 A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되기 위한 이 값을 구해야 되는데 항등원 찾을 때는 꼭 항등식으로 푸셔야 됩니다. 임의의 A에 대하여 이 A가 임의의 A예요. 즉 A가 누가 오든지 상관이 없어야겠죠. 즉 A에 대한 항등식 그럼 A로 묶어줘야겠죠. 자, 우선 A 소거되는 거 보시고요. A로 묶어주세요. A가 있는 거, 그 다음에 A가 없는 거는 0 이렇게. 자, A가 있는 거 그럼 2분의 2. A가 없는 거 2. 그러면 임의의 값에 대해서, 임의의 A에 대해서 이 식이 성립하려면 가장 원하는 건 이거겠죠. A 곱하기 0 더하기 0은 0. 그럼 A가 뭐가 들어갔는지 다 되죠. 즉 얘도 0, 얘도 0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값이 얼마나 될까요? 2분의 2도 0, 2도 0. 그렇다면 2는 0이구나. 즉 0이라는 항등원을 찾게 된 겁니다. 그럼 요 0을 이제 뭐라고 할까요? 네, 이제 알파라고 할게요. 알파 값은 0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건을 구해야겠죠. 자, 그럼 여건은 자리가 좀 좁으니까 색깔 펜으로 조금 옆에다 써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2의 여건을 찾자. 이거는 방정식처럼 푸시면 돼요. 그냥 2에다가 어떤 놈을 붙였어요. 베타라고 할게요. 그 놈을 붙였더니 항등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항등원이 얼마죠? 네, 0. 즉 2에다가 어떤 놈을 붙여야 0이 될까? 원래는요, 여건도 반대 방향 해야 돼요. 원래는 반대 방향.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0 나오는 걸 확인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그럴 필요가 없겠죠. 왜? 교환 법칙이 성립했으니까. 교환 법칙이 성립했으니까 굳이 두 방향 보지 말고 한 방향만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해볼게요. 이 연산 정리하면요, 2 더하기 베타 더하기 2분의 2베타 얘가 0이 되길 바란대요. 그러면은 방정식처럼 풀라고 했으니까 그냥 베타 값을 구하기만 하면 되겠죠? 여기 이 약분돼서 베타, 즉 2베타 더하기 2는 0. 따라서 베타는 마이너스 1. 자, 베타 값 구했고요. 알파 값 구했어요. 네, 둘을 더하라고 했나요? 둘을 빼라고 했네요. 그냥 빼시면 되겠죠. 네.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건 항등원을 먼저 생각하려면 먼저 닫혀있는 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항등원을 계산할 때 교환법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교환법칙이 되는 걸 보였다면 굳이 두 방향 다 보지 말고 한 방향만 보자, 이런 편의성을 제공해주는 역할만 합니다. 그 다음에 항등식을 풀 때는 꼭, 항등원을 구할 때는 꼭 항등식으로, A에 대한 항등식으로 푸시고요. 여거는 방정식처럼 베타를 구하시면 됩니다. 자,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면 이윤승에게 와주세요.